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먼저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2탄 왜 더 카르텔이 누적조회 50만 회를 넘어섰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이 반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이라면서 체제전쟁 프레임으로 국민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한 내용과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가 최근 후 일면 톱으로 보도한 법을 왜곡해 불법 재판한 유창훈 판사를 탄핵하라는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27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다큐 영화 왜 더 카르텔이 공개 11일 만인 10월 8일 일요일 낮 누적조회 50만 회를 돌파했다고 제작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4.15 총선 의혹을 다룬 이 다큐 영화는 공개 사흘 만인 9월 30일 15만 회, 나흘 만인 10월 1일 20만 회를 넘어선 데 이어 꾸준히 관심을 모으면서 50만 회를 돌파한 것입니다. 틀 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이번 다큐 영화 왜 더 카르텔은 특히 중견 배우 겸 성우인 윤주상 씨가 내레이션을 맡아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윤주상 씨는 4.15 총선 선거 부정 의혹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연예인으로서 이번 내레이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작 관계자들은 이번 다큐 영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누적 조회수는 지금보다도 상당히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치철학 전문가인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은 10월 7일 서울 삼각지에서 열린 애국시민 집회에서 체제 담론으로 총선을 치르자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내년 4월 총선은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이라면서 체제전쟁 프레임으로 국민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서 체제전쟁에 앞장서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주성 전 총장은 이 연설에서 먼저 추석을 전후한 정세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면서 내년 총선은 체제전쟁이다. 체제 담론으로 프레임을 짜야 한다. 체제 담론은 물론 공중전의 주제다. 총선의 전체 이슈로 띄우는 것이다. 총선은 대선과 달라 지상전이 중요하다. 지역구에서 주민들을 파고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지상전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은 공중전을 짚어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추석 연휴가 지나고 우리의 정치 앞날이 잠옷 걱정스러워졌다. 앞서 대전고등학교 구국동지회에서 유창훈 판사를 파문해버렸다. 유 판사가 이재명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지금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이 밝힌 대전고 구국동지회의 유창훈 판사 동문 파문, 이 소식은 바로 지난 권순월TV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전고등학교 구국동지회가 대전고 출신인 유창훈 판사의 여러가지 판사로서의 문제점, 그리고 대전고 동문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다면서 동문 파문 결정을 내린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우리의 정치 상황은 급변했다. 수많은 범죄 혐의를 가진 이재명이 버젓이 내년 총선 작전권을 움켜쥐었다. 리턴 매치가 결정된 것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 대선에서 맞붙었던 윤석열과 이재명이 내년 총선에서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리턴 매치가 챔피언에게 유리할까 도전자에게 유리할까 궁금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주성 전 교원대 총장은 이어서 이재명의 구속영장 심사가 있기 전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전망했다. 유창훈 판사가 비록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판사라 할지라도 넘치는 증거들과 들끓는 국민 여론에 밀려 반드시 구속영장을 인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야당은 분열 폭풍에 휘말리게 되고 이재명의 팬덤들도 흩어질 것이다. 야당의 비주류가 더불당을 뛰쳐나오면 그들과 제3당이 결성될 것이다.
그러면 이들과 함께 더불당의 적폐청산을 외치며 내년 총선을 야당 심판론으로 치르면 된다. 그렇게 하면 아무리 무력한 국힘당으로도 내년 총선은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면서,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가? 이재명은 다 합치면 50년은 구형될 테니 나가서 방어하게 해달라고 예언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유창훈 판사는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유가 묘하다. 위정교사에 대한 소명은 이루어졌다면서도 방어권을 빼앗을 만큼은 아니다. 이것은 노골적으로 이재명에게 증거인멸의 권한을 주겠다는 말 아닌가? 피의자의 방어권이란 것이 바로 증거인멸권인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추석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의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후보 개인의 신상 문제로 대법원장 후보를 낙마시킨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선 거부 사유가 있어도 대부분 인정해 주었다. 법원의 안정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말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안정과 사법부 독립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지난 정권 때부터 온갖 수단으로 사법부를 장악하려 했던 반삼권 분립 세력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김주성 전 총장은 이어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그 깊숙한 속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대법원장 후보도 부결시키겠다고 혼하고 있다. 지금은 선임 대법관인 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대행하고 있는데 그는 내년 1월에 퇴임한다. 문제는 다음이다. 그 다음 선임 대법관은 김선수이다. 그는 법관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골수좌파 꼴통의 민변 출신이다. 무지막지한 그가 대법원장의 대행이 되면 내년 2월의 판사 인사는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다. 모든 요직을 좌빨 판사들로 채울 것이다. 김명수 사법부의 재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김명수가 대법원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현재 대법원장이 공석이죠. 그래서 그 후임 대법원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균용 판사를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는데 대법원장은 반드시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절반 이상의 의석을 갖고 있는 다수 야당이죠. 그런데 이게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켜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부결돼서 당분간은 대행체제로 가야 되는데 김명수에 이어서 우선 대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안철상 대법관인데 이 안철상은 조금 있으면 대법관에서 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퇴임을 하고 그 다음 선임 대법관이 김선수라는 대법관인데 이 김선수는 민변 출신의 소위 완전 꼴통 좌익 판사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김선수가 대법원장 대행으로서 내년 2월에 판사들 인사를 하는데 그 인사에서 여전히 김명수와 마찬가지로 완전 좌익 판사가 온갖 요직을 장악하는 그런 식의 인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짙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점까지 계산하면서 이번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주성 전 총장은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이 어떻게 전개될지 보인다. 이재명은 공천권을 무기로 더불어민주당을 꽉꽉 틀어줄 것이다. 국회는 더욱 견고하게 이재명의 방탄국회가 될 것이다. 사법부조차 김명수 사법부의 재탕이 될 것이다. 그러면 7가지나 되는 이재명의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는가? 아마도 총선 전까지 어느 것도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이재명 무죄 코스프레와 윤석열 탄핵으로 선거 프레임을 짜고 있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달콤한 추억을 되씹고 있다. 그들은 탄핵 열풍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궁지로 몰아가려 한다. 만일 그들이 내년 총선에서 이기면 그때는 동력을 얻고 실제로 탄핵에 나설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것이 체제 도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국힘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다.
대통령의 사자후는 우렁차기만 하다. 대통령은 8.15 기념사에서 반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거대 담론을 펼치고 있다. 대통령이 체제전쟁에 앞장서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누구냐고 따진다. 자신들을 두고 하는 말이냐고 대든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헌법을 부인하는 세력이다. 삼권분립을 부인하는 세력이다.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세력이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 세력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묻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을 부인하는가? 삼권분립을 부인하는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인하는가? 우리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광주시장 강기정에게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 공산주의자 정율성, 인민군가를 작곡하고 6.25 때 내려와 궁정악보를 훔쳐간 정율성의 기념공원을 세우려는 강기정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우리는 광주시민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광주시민은 공산주의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는가? 우리는 호남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보아야 한다. 5.18 정신이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것이 5.18 정신인가? 내년 4월 총선은 체제담론으로 치러야 한다. 체제전쟁 프레임으로 국민의 각성을 촉구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도 숨어서 자유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것이 철진한 이념 타령이란 말이냐? 세계는 또다시 신냉전 구도로 치닫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서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냐? 디지털 전체주의에 무릎 꿇고 노예같이 살아갈 것이냐? 우리는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 모두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은 이 연설의 마지막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국힘당이여 대통령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서라. 체제전쟁에 앞장서라. 마지막으로 다 함께 외쳐봅시다. 국힘당 제대로 해. 똑바로 해. 정신 차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김주성 전 총장이 연설을 통해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서 발행되는 통일일보, 일본어 발음은 토이전 입보죠. 통일일보가 최근의 일면 토업에서 보도한 법을 왜곡해 불법 재판을 한 판사를 탄핵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작은 제목은 위헌법률을 만든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일일보는 이 기사에서 사법부의 암인 좌익 판사 중 한 명이 국회가 체포에 동의한 야당 대표 이재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태가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명백하게 불법 재판을 한 유창훈 판사는 애국 시민들에 의해 형사고발됐다. 총선을 향해 정당과 입후보 예정자의 대부분은 아직 정책이나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총선거는 경제 등 통상적인 정책이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안보와 헌법 문제와 관련된 사안을 심판하게 된다. 이 심판 대상 사안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여야 정당이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지금 통일일보도 이 내년 총선은 통상적인 그런 무슨 경제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사안, 아까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이 내년 총선은 체제전쟁이다 라고 강조한 것과 서로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일보 기사는 이어서 한국 국회의원이 가진 수많은 특권 중에서도 부패, 불법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이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은 일반 국민을 차별하는 악법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었다면서 좌익 판사인 유창훈은 자의적인 불법 재판을 이유로 국회가 탄핵해야 하는 인물이다. 유창훈 판사의 불법 재판은 대법원이 제정한 인신구속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까지 위반했다. 하지만 이재명 당의 비호를 받는 유창훈이 국회에서 탄핵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유창훈의 이재명 구속 기각은 독일 등 대륙법 체계에서는 법왜곡죄로 처벌하는 대표적인 불법 재판이다. 유창훈을 처벌하지 않으면 앞으로 한국 국민은 사법부의 재판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와 도태우 변호사가 4일 유창훈을 직권남용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상종 대표와 도태우 변호사가 유창훈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도해드려서 아마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겁니다. 통일일보 일면톱 기사는 이어서 문재인 집단이 실시한 2020년 4.15 부정선거로 구성된 불법 국회가 임기를 마치는 것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우파 국민의 불신은 높아지고 있다. 그래도 법치와 안보를 경시하는 윤 정권과 여당은 부정선거와 불법재판 등에 대해 반응하지 않았다. 유창훈을 지키는 야당 이재명 당과 여당의 비겁한 회피주의는 결국 사법권에 대한 저항, 혁명을 부를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법원과 재판은 공정한 재판을 신속하게 받는 기본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있다. 이재명은 구속이 기각되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구속됐는가? 공산주의자에 의해 법이 악용되어도 법적으로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 청주 스파이단 사건의 스파이 피의자들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무엇보다 국법법 위반의 전력자가 대법관이다 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이상하게도 반응이 없다. 북이 핵무력 고도화와 한국에 대한 핵선제 공격 정책을 선언한 상태에서 한국의 정계는 단지 침묵하고 있다. 총선 공약에 왜 안보 토론은 없는가? 여당은 대한민국을 북핵의 인질로 한 야당을 왜 추궁하지 않는가? 국회는 핵전쟁에 대비하는 민방위 대책에는 왜 예산을 긴급 편성하지 않는가라면서 한국의 여야 정치권을 비판했습니다. 통일일보 최근호 일면톱 기사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9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했다. 문재인 집단은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이 대북 삐라를 비난하자 4시간 뒤 대북 삐라 금지 방침을 정하고 2020년 12월 대북 삐라 금지법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통과시켰다. 당시부터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법을 제안했다면서 제안한 것은 이재명 당 의원 21명, 즉 김홍걸, 강병원, 강준현, 권대성, 김경만, 김남국,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원희, 김회재, 문진석, 서영교, 이규민, 이용선, 임호선, 조호섭, 천준호, 최혜영, 홍정민이다. 위헌 법률을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4.15 총선 의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2탄 왜 더 카르텔이 누적조회 50만 회를 넘어섰다는 소식, 또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의 내년 총선은 체제전쟁이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통일일보 최근호 일면톱 법을 왜곡해 불법재판을 한 유창훈 판사를 탄핵하라, 이 기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